안녕하세요 여러분. 알고리즘 네 번째 이야기 분할 정복 그 첫 번째 개념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분할 정복에서는 이런 순서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먼저 분할 정복, 그러니까 디바이드 앤 컨커에 대한 어떤 개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기본적인 알고리즘들, 그러니까 탐색이라든지 또는 정렬이라든지 또는 선택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분할 정복 알고리즘의 예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바이너리 서치, 머지 소트, 퀵 소트, 실렉트 케이스, 실렉트 미디언까지 볼 거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기본적인 수학 연산. 네, 수학 연산이라고 했는데 뭐 몇 가지가 있지만 여기서 대표적인 게 인티저 멀티플리케이션, 정수 곱과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 행렬 곱입니다.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분할 정복 알고리즘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른 문제들은 어떻게 적용되는지까지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우리가 이 분할 정복에 대한 개론에서 어떻게 분할 정복 알고리즘을 시작할지에 대한 도입 얘기하고 분할 정복 알고리즘의 설계 그리고 분할 정복을 유도하는 가장 좋은 예제라고 저는 토너먼트를 생각을 하는데 토너먼트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시간 복잡도 분석 그리고 마지막으로 니들 뭐하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여기 64명의 아름다운 소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64명의 잘생긴 소년들이 있습니다. Who's favorite? 누가 가장 좋아요? 라는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던져볼게요. 네, 살짝 도발적인 질문입니다. 그죠? 근데 실은 이제 여기서 64명 중에서 한 명을 고르세요. 그러면은 이게 좀 여러분들에게 좀 약해집니다. 그죠? 64명 다 봐야 되는데 어떻게 고르지? 네, 그래서 이 64명 중에서 한 명을 골라주세요라고 하는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더 쉬운 형태로 하겠습니다. 어떻게? 32명 중에서 한 명을 골라주세요. 64명 중에서 32명 됐으니까 훨씬 내가 고민해야 되는 후보의 수가 줄어들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2명 너무 많은데 부담스러운데 뭐 그럴 수 있죠. 좋습니다. 그럼 천사와 같은 내가 여러분들의 문제를 더 줄여주겠습니다. 16명. 16명 중에서 who's favorite 질문을 해보죠. 여전히 많은데요. 네, 그러면 또 줄여주겠습니다. 8명. 여전히 많아요? 또 줄여주겠습니다. 4명. 지금도 많다고요? 좀 선을 넘는 것 같긴 하지만 좋아요. 또 줄여주겠습니다. 2명. 네. 2명이 되면 여러분 이 문제가 어떻게 바뀌냐면 이렇게 바뀝니다. 둘 중에 누가 더 나라는 문제로 바뀝니다. 그래서 who's favorite이라는 문제가 who's better라는 문제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 who's better는 몇 번 해야 되나요? 네, 그 부분을 이제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이런 개념은 뭐 전부터 있어 왔지만 이게 제일 유명한 게 이 페이스 메쉬라고 하는 겁니다. 이 페이스 메쉬가 뭐냐면 그 페이스북을 만든 마크 주커버거가 하버드 대학 다니던 시절에 하버드 대학교 학생차라고 해야 될까요? 학생 정보를 관리하는 그 기관을 해킹해가지고 여학생들 사진을 다운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버드대에서 제일 이쁜 여학생은 누구인가? 뭐 소위 말하는 이상형 월드컵이죠. 이걸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사이트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걸 누르면은 계속 이제 who's better, who's hot, 핫하다면 별로 좋은 말은 아니에요. who's hotter?라는 질문에 계속 대답을 하다 보면 네, 이 중에 한 사람을 고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후보들이 있으면 처음에 이렇게 2명에 대해서 한 사람을 골라요. 그 다음 이렇게 2명에 대해서 또 한 사람을 고르고 이렇게 또 한 사람을 고르고 이렇게 또 한 사람을 골라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이렇게 2명에 대해서 한 사람을 고르고 이렇게 2명에 대해서 또 한 사람을 고르고 또 마지막으로 2명에 대해서 한 사람을 고르면 who's favorite을 결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뭐 그런 이제 아이디어를 만든 거죠. 네, 물론 이건 범죄 행위고요. 네, 이렇게 했던 마크 주커버거는 네, 학교에서 잘리기 직전까지 갔지만 그래도 이걸 가지고 수익 활동을 하지 않았다, 돈벌이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잘리는 건 면했다고 합니다. 뭐 어쨌거나 뭐 그런 거죠. 이런 개념이 디바이드 앤 컨커의 어떤 배경 또는 동기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명이 있으면 네, 이 사람들을 일단 분할합니다. 어떨 때까지 내가 더 이상
분할하지 않고 문제를 풀 수 있을 때까지. 그래서 지금 8명 있죠? 이걸 우리가 n명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일반화시켜서. 그러면 2분의 n명, 2분의 n명으로 줄입니다. 그리고 4분의 n명, 4분의 n명 이렇게 줄입니다. 결국 어디까지 줄일 거냐? 자, 여러분. 선택을 하지 않아도 문제를 풀 수 있는. 그죠? 그 정도의 문제의 크기라면 한 명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수 있는 크기까지 줄이는 거죠. 이렇게 문제의 크기를 줄여 나가는 과정을 우리가 분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이상 선택을 하지 않아도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은 보세요. 우리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 문제를 분할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분할하다가 더 이상 문제를 풀 필요가 없을 경우까지 작아지는 걸 우리가 예외적인 경우 또는 디제너리 케이스라고 합니다. 네, 자 보세요. 한 명이 남았으니까 여기서 whose favorite라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답을 쉽게 할 수 있죠. 여기서 누가 whose favorite이에요? 네, 얘가 whose favorite이죠. 여기서도 이 사람이 whose favorite이죠. 여기서도 이 사람이 whose favorite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굉장히 쉽게 문제의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정복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는 이 8명 중에서 한 사람을 고르라고 했는데 우리는 한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을 골라버렸죠. 그래서 이 답은 슬프게도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의 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걸 답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중에서 이 사람을 선택. 그러면 이 사람은 이 문제의 답이 되고요. 이 중에서 이 사람을 선택. 그럼 이 사람은 이 문제의 답이 되고요. 이렇게 답이 됐겠죠? 이 중에서 이 사람을 선택. 그럼 이 문제에서는 이 사람의 답이 되고요. 이 중에서 이 사람을 선택. 이 문제에서는 이 사람의 답이 되겠죠. 아직 우리가 원하는 문제의 답은 다다르지는 못했죠. 그래서 한 번 더 결합합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이 사람을 선택. 그러면은 네, 누군지 잘 안 보이지만 어쨌거나 네. 이 사람이 이 중에 답이 될 거고요. 이 중에서 이 사람을 선택. 그러면은 이 사람은 네, 이 사람이군요. 네, 이 사람이 이 문제의 답이 되겠죠. 하지만 아직도 우리가 원하는 문제의 답을 얻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둘 중에 한 사람을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을 선택. 그러면은 이 사람은 누구죠? 이 사람인가요? 네, 이 사람이 이 전체의 답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분할 정복 알고리즘은 문제를 분할해요. 언제까지? 더 이상 우리가 문제를 분할하지 않아도 풀 수 있는 크기의 문제를 만날 때까지. 그게 예외적인 경우고요. 예외 경우, 디제너리 케이스고요. 그 문제의 답을 구해요. 정복. 이건 굉장히 쉽죠. 마지막으로 이 정복을 통해서 얻어진 부분합. 그러니까 주어진 문제를 부분 문제, 서브 프로블럼으로 쪼개고 그 문제의 답을 구하고 부분합을 결합해서 원래 문제의 답을 구하는 네, 이런 과정을 반복하는 것을 우리가 분할 정복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네. 이걸 알고리즘을 좀 더 그럴듯하게 설계를 해보자면 분할 정복 알고리즘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문제를 재기적으로 분할하여 해를 구하고 그 해를 결합해서 원래 문제의 해를 구하는 알고리즘. 뭔 소리야? 네, 좀 어렵죠? 네. 문제를 재기적으로 분할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문제를 작은 문제, 서브 프로블럼으로 쪼개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서브 프로블럼으로 쪼개는 거고요. 또 서브 프로블럼으로 쪼개는 겁니다. 이 과정을 어떻게 한다? 반복한다. 어떤 식으로? 재기적으로 반복한다. 즉 똑같은 문제를 쪼개는 방법이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더 이상 분할하지 않고 풀 수 있는 크기의 문제를 만날 때까지 분할을 할 건데 그런 문제를 우리가 디제너리 케이스라고 합니다. 이 제너레이시라는 말이 뭐 일반적인 일상적인 그런 말이니까 디제너릿은 일상적이 아닌 그러니까 예외적인 경우가 되겠죠. 자, 그럼 이거 더 이상 문제를 분할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크기가 작은 거니까 그냥 답을 제시하면 됩니다. 그게 정복이에요. 그리고 나서 컴바인 결합하는 과정입니다. 이 답들은 주어진 프로블럼의 답이 아니라 서브 프로블럼의 답이죠. 얘들을 결합하는 거예요. 결합하고 또 결합해서 원래 주어진 문제의 답을 복구하는 네, 그 과정이 분할 정복 과정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 과정을 하나하나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분할은 주어진 문제를 작은 문제로 쪼개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렇게 5, 1, 4, 7, 2, 6, 9, 8이라고 하는 8개의 숫자로부터 최대값을 구해주세요 하는 문제는 문제가 너무 많죠. 그래서 이 문제를 쪼갤 겁니다. 그래서 n개라고 치면 주어진 문제가 2분의 n개짜리 문제 2개로 쪼개는 겁니다. 이걸 좀 더 일반화시키면 쪼개는 문제의 크기는 b분의 n개, 그리고 쪼갠 부분집합의 개수는 a개라고 해서 이 경우에는 2분의 n개짜리 2개로 쪼갰어 라고 하는 거죠. 쪼개는데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네, 여기서는 n개에서 2분의 n 계산만 하면 되죠. 그래서 쪼개는데 걸리는 시간은 분할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g의 n이라고 우리가 표시할 건데 얘는 1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는 비고의 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5, 1, 4, 7에서 최대값을 구해주세요. 쉽지 않네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또 쪼갭니다. 그렇죠? 그래서 5, 1에서 최대값을 구해주세요. 또 어렵습니다. 정말 너무하네요, 여러분. 그죠? 또 쪼갭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최종적으로는 5 중에서 최대값을 구해주세요. 1 중에서 최대값을 구해주세요. 이렇게 문제가 작아지는 거죠. 네. 여러분들이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는 가장 쉬운 방법은 여러분들 혼자 출전한다. 그렇죠? 5 중에서 최대값을 구한 값은 무엇이냐? 그냥 5가 최대값인 거예요. 네. 그래서 정복 단계는 5의 최대값을 구하는 겁니다. 5죠. 1의 최대값을 구하는 겁니다. 1이죠. 이렇게 답을 구하는 겁니다. 이렇게 디제너리 케이스를 만나서 문제의 답을 바로 구하는 과정을 우리가 정복이라고 합니다. 시간 얼마나 걸려요? 비고의 원 걸립니다. 말할 것도 없죠. 네. 이 디제너리 케이스는 더 이상 분할할 필요가 없는 크기의 집합을 말하고 n이 1이거나 n이 0인 경우, 즉 원소가 하나 있거나 0인 경우를 우리가 디제너리 케이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결합은 이렇게 디제너리 케이스의 해를 구했으면 이 답들은 서브 프라블럼, 그러니까 하위 부분집합의 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원래 주어진 8개의 원소 n이 8일 때의 최대값이 아니고 n이 1일 때의 최대값을 여러분들이 구한 거죠.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걸 가지고 n이 8일 때의 최대값을 복구해야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둘 중에 최대값은 n이 2일 때의 답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n이 2일 때의 답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둘 중에 최대값은 n이 4일 때의 답이 됩니다. 이렇게 둘 중에 최대값은 n이 8일 때의 답이 됩니다. 이게 답인 거죠.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기서 하는 건 원래 주어진 문제는 이 8개 중에 최대값을 구하라는 거였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분할하고 정복하고 결합하는 과정에서 둘 중에 누가 더 커? 라고 하는 그 질문으로 대체했더니 문제의 답을 구할 수가 있었죠. 네. 이게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분할정복 알고리즘의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이런 최대값 구하기 같은 문제는 우리가 더미 디바이드 앤 컨커라고 부르는데, 이걸 더미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가 뭐냐면 디바이드 앤 컨커 한다고 해서 성능이 더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디바이드 앤 컨커의 과정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뿐이지 성능을 이해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약간 여러분들에게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이런 거죠. 이 8개 중에서 최대값을 구해주세요. 4개, 2개, 1개 이렇게 문제를 쪼개나간다. 이걸 우리가 디바이드라고 부른다. 그때 걸리는 시간 G의 n이고, 이렇게 한 개로 쪼개져서 더 이상 분할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문제를 만나면 그때는 답을 바로 푸는 겁니다. 이런 경우를 뭐라고 한다? 디제너리 케이스를 만나서 컨커한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쪼개져서 구한 답을 합쳐서 원래 주어진 문제의 답을 구한다. 네, 이 과정을 우리가 컴바인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디바이드 앤 컨커는 디바이드, 컨커, 컴바인의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네, 이 분할 정복 알고리즘의 기본 구조는 이렇습니다. 이 디바이드 앤 컨커 알고리즘은 어떤 문제를 풀기 전에 너 디제너리 케이스니? 라고 물어봅니다. 다시 말해서 분할을 할 필요가 있는 문제니? 다르게 말하면 분할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크기가 작니를 먼저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만나면 그때는 그냥 바로 답을 구하고 리턴 해주면 됩니다. 그냥 끝내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문제를 쪼개고요. 그래서 쪼갠 문제의 답을 가져와서 답을 합치는, 이런 형태로 적용이 됩니다. 자,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맥스 문제에서 한번 이 문제를 적용을 해보죠. 이런 식으로 분할 정복이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8개의 집합이 4개, 4개로 쪼개지고 2개, 2개, 2개로 쪼개지고 1개로 쪼개지고 거기서 답을 구한 다음에 결합, 결합. 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디바이드 앤 컨커 알고리즘은 먼저 디제너리 케이스를 먼저 따진다고 했어요. 분할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먼저 물어보는 거죠. 그 다음에 문제를 분할하고 결합하는 겁니다. 네, 분할하지 않고 문제를 풀 수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네, 주어진 집합의 문제의 개수가 1이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1이면은 그냥 리턴하고 그때 값을 0 이런 값을 리턴해 주면 됩니다. 그죠? 문제를 분할해야 된다면 네, 이 경우에는 n개의 문제가 2분의 n개로 줄어들었죠. 그래서 2분의 n을 m이라고 저장한 다음에 주어진 문제를 0에서부터 m까지 또는 m 플러스 1에서부터 n까지 n-1까지 이런 식으로 쪼개면 되는 거죠. 0은 스타트, n-1은 end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분할된 문제의 답 2개가 있었죠. 이 중에서 맥스를 찾아서 리턴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과정을 설명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최대값을 구할 건데 디바이드 앤 컨커도 구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입력이 뭐냐면 네, 일단 n 줘야죠. 8개라는 거. 그 다음에 ARR 배열 줘야죠. 이 배열 줘야죠. 이게 ARR입니다. 그래서 n과 ARR이 입력으로 들어갑니다. 맨 처음에 하는 게 뭐라고 했죠? 디제너리 케이스 체크. 너 쪼갤 필요가 있는 거니 없는 거니. 네, 이런 경우는 쪼갤 필요가 없는 디제너리 케이스에 속하는 거죠. 이때 n이 얼마예요? 네, 처음에 8, 그 다음이 4, 그 다음이 2, 1까지 내려왔죠. n이 1이면 그냥 끝내면 됩니다. 그냥 있는 값 그 자체를 리턴해 주면 되는 거죠. 첫 번째 원소 ARR 0입니다. 쪼개는 과정에서는 네, n이 반씩 줄어들었죠. 그래서 m은 2분의 n이라고 한 다음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0부터 마지막까지 아닙니다. 0부터 m까지 그리고 m 플러스 1에서부터 마지막까지 이렇게 2개의 배열로 쪼개서 그러면은 이게 LARR이고 이게 RARR이겠죠. 이거를 각각에 대해서 find max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나서 그럼 여기서 또 이제 이 왼쪽 ARR에 대해서 find max를 하면 얘가 ARR이 될 것이고 왼쪽에 있는 게 또 LARR, 오른쪽에 있는 게 RARR 그래서 또 각각에 대해서 이제 해달라고 하겠죠. 최대값을 구해달라고 하겠죠. 이런 과정을 반복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n이 1이 될 때까지. n이 1이 되면 어떻게 돼요? 끝 하고 리턴하는 거죠. 자, 이 함수는 리턴 포인트가 2개 있습니다. 여기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여기서 만나서 리턴을 해요. 이 리턴 포인트를 1번, 밑에 있는 리턴 포인트를 2번이라고 하면 이걸 리턴하는 이 과정은 1번에서 리턴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값이 돌아왔어요. Lmax. 이게 Lmax죠. Rmax. 이게 Rmax죠. 그러면 둘 중에서 더 큰 값을 찾아라. 그걸 리턴하는 겁니다. 이건 2번에서 리턴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리턴을 받았죠. 그럼 이제 어떻게 돼요? 이게 Lmax가 되는 겁니다. 이게 Rmax가 되는 거고요. 이 중에 최대값, 이게 이제 맥스 값이 돼서 리턴되는 거죠. 이렇게 리턴되는 거고, 또 이게 Lmax가 되고, 이게 Rmax가 돼서 또 최대값을 받아서 리턴하는 경우. 그럼 우리가 원하는 배열의 최대값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코드에서는 보세요. 여기서 좀 우리가 부담스러운 게 주어진 ARR을 절반씩 쪼개야 되는 연산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배열을 전달할 경우에는 주어진 배열을 쪼개야 되는 연산에 부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좀 더 효율적으로 구현을 하면 배열은 그냥 전역 변수로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배열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분할해 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0, 이게 n-1일 겁니다. 그죠? 이게 이게 인덱스가 0, 이게 인덱스가 n-1일 테니까요. 그래서 처음에는 s는 0, 2는 7 이렇게 되겠죠. 디제너리 케이스는 원소가 하나 남았다는 뜻입니다. 원소가 하나 남았다는 경우는 뭐예요? s하고 e가 같은 거죠. 네, 그걸 리턴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바이드가 약간 바뀌는데 미드는 똑같이 구하는데 그 다음에 그냥 전역 변수를 ARR을 공유하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만 해주세요 라고 해도 됩니다. 네, 훨씬 문제가 편해졌죠. 그리고 나서 나온 결과에 대해서 이제 결합 이런 식으로 바꾸면 됩니다. 네, 이 둘을 비교하면 이런 식으로 비교할 수 있고요. 배열을 넘기는 경우하고 인덱스를 넘기는 경우 또 우리가 표시할 수 있고요. 네, 코드를 비교하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비교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토너먼트를 통해서 한번 분할 정복 알고리즘을 한번 유도해 보겠습니다. 토너먼트라는 게 뭐냐면은 N개의 팀으로부터 우승팀을 찾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8개의 팀이 모여 있다면, 그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8강전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둘이 붙어서 한 팀씩 올라가는 겁니다. 그죠? 디바이드 앤 컨커하고 약간 비슷하지만 반대죠. 네 팀이 나면 어떻게 되냐고, 이거 4강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또 올라가서 이게 두 팀이 나오면 이걸 우리가 준결승전 아닙니다. 이게 결승전이죠. 결승전이라고 부르고 맨 마지막에 한 팀이 나오면 이제 우승팀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N이 8일 때부터 시작해서 N이 1대까지 진행하는 게 토너먼트입니다. 이 토너먼트는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반복 과정이 적용된다라고 할 수 있으니까 루프를 쓸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시면 네, 이렇게 올라가는 루프가 있습니다. 그래서 N이 8일 때, 4일 때, 2일 때 이렇게 이제 N이 반씩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또 이렇게 가는 루프가 있습니다. 이렇게 N이 8일 때 둘 싸우고 N이 4일 때 둘 싸우고 이렇게 하는 거죠. 네, 이렇게 이중 포문이 필요한 게 토너먼트의 구현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렇게 올라가는 아우터 포 루프, 그러니까 바깥쪽에 있는 루프를 보도록 할까요? N부터 시작해서 반씩 줄어듭니다. 그죠? 그래서 N부터 시작해서 I는 이 바깥쪽에 있는 포 루프를 컨트롤하는 변수가 I라고 한다면 I는 N부터 시작해서 I가 1보다 큰 동안, 그죠? 여기까지 와야 되니까 1보다 큰 동안 I를 반씩 줄이면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럼 안쪽에 있는 포 루프는 어떨까요? 안쪽에 있는 루프는 네, 만약에 J를 쓴다면 0부터 시작해서 현재 이게 몇 개냐? 네, I개입니다. 이 바깥쪽에 있는 포 루프를 우리가 I로 표시하고 있으니까 J가 I보다 작을 때까지 네, J는 보세요. 0일 때 1이랑 한번 싸우고 2일 때 3이랑 한번 싸우고 4일 때 5랑 한번 싸우는 거니까 J 플러스 2씩 증가를 하겠죠. 0, 2, 4, 8, 6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안쪽에 있는 포 루프는 이렇게 J는 0에서부터 J가 I보다 작은 동안에 2씩 증가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토너먼트는 이런 식으로 구현이 됩니다. 바깥쪽에 있는 포 루프는 네, I를 가지고 컨트롤 할 건데 N부터 시작해서 1보다 큰 동안 2분의 I씩 감소하도록, 안쪽에 있는 포 루프는 J를 가지고 컨트롤 한다면 0부터 시작해서 네, 플러스 2니까 여기가 오겠죠. 플러스 2가 여기 오겠죠. 이런 식으로 두 칸씩 뛰면서 경기를 하도록. 그래서 J번째 팀과 J 플러스 1번째 팀의 승리팀을 J의 2분의 J 자리에다가 저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둘의 승자는 여기 저장, 이 둘의 승자는 여기 저장, 이 둘의 승자는 여기 저장, 이 둘의 승자는 여기 저장. 그러면 이 네 팀이 그대로 올라가면 이제 위에 있는 팀이 되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걸 우리가 토너먼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이런 아이터레이티브한 방법 말고 우리가 한번 탑다운으로, 그러니까 분할 정복을 써서 한번 토너먼트를 구현을 해보죠. 네, 토너먼트는 어떻게 시작합니까? 어떻게 시작하긴요. 8팀 중에서 승리팀을 구해라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8팀 중에서 승리팀 구하기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얘들을 반씩 줄여서 4팀 중에 승리팀을 구하는 걸로 갑시다. 그래서 이렇게 4팀 중에 승리팀을 구합니다. 4팀도 많잖아요. 그래서 얘를 또 줄입시다. 2팀씩. 그죠? 그래서 이렇게 줄여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두 팀에서의 승리팀은 네, 뭐 더 쪼개서 해도 되는데 어쨌거나 승리팀을 구했다고 치죠. 얘들의 승리팀을 구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이렇게 붙어서 이긴 승자가 이 승자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붙어서 이긴 승자가 이쪽의 승자가 되는 거죠.
이렇게 올라오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붙어서 이긴 승자가 최종전의 승리자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접근하는 게 이제 토너먼트를 분할 정복으로 접근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보세요. 이 8팀에서의 승리팀을 구해주세요라고 하면, 네, 우리가 4팀씩 나눠가지고 생각하기로 했죠. 그래서 앞에 4팀에 대해서 토너먼트 4의 승리자를 구해주시고, 뒤에 4팀에 대해서 토너먼트 4를 불러서 승자를 구해주신 다음에, 그럼 각각 L 위너와 R 위너에 지나게 될 겁니다. 이 둘에서의 승리자를 찾아서 리턴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토너먼트 4는 어떻게 구해내요? 네, 뭐 또 토너먼트 2로 구해내면 됩니다. 앞에 2팀, 뒤에 2팀, 뭐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럼 토너먼트 2는 어떻게 구해요? 앞에 한 팀, 뒤에 한 팀인데 이렇게 한 팀만 나눴을 경우에는 우리가 그냥 그 자신을 위너라고 리턴해주면 되는 거죠. 이런 건 필요가 없는 셈입니다. 이렇게 배열을 전달하는 분할 정복 대신 우리는 인덱스를 전달하는 분할 정복을 쓰자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8팀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0번 팀부터 2, 3, 4, 5, 6, 7번 팀까지 S는 0, E는 7까지의 승리자를 구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미드는 2개를 더하면 되고요. S부터 미드 플러스 1부터 2까지의 승자를 각각 구해서 L 위너, R 위너에 저장한 다음에 그들의 승리자를 리턴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분할 정복인데, 네, 뭐 빼먹은 거 있죠. 뭘 빼먹었죠? 이걸 뭐라고 한다? 디바이드. 이걸 뭐라고 한다? 두 승리자를, 중에 승리자를 구하는 거니까 컴바인. 뭐가 하나 빠졌죠? 네, 칸커가 빠졌죠. 우리가 칸커를 언제 한다? 디제너리 케이스에서 한다. 네, 디제너리 케이스를 이렇게 추가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한 팀 남았을 때 SRO가 이기는 얘기는 한 팀이란 얘기죠. 되면은 한 팀이면은 그 팀이 승리자다. 이렇게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 이 SRO가 같으면 S를 리턴해 주세요. 이게 디제너리 케이스, 칸커. 바느더 쪽에서 각각 토너먼트를 불려주세요. 디바이드. 승리자들 중에서 승리자를 골라주세요. 컴바인. 이런 3단계를 거치는 알고리즘이 됩니다. 자, 그런데 왜 토너먼트는 더미 디바이드 앤 컨커일까요? 그거는 왼쪽에 있는 이중 포문으로 된 문장의 코드의 시간 복잡도를 보시면 됩니다. 바깥쪽에 있는 포르프 몇 번 돌아요? 몇 번 돌죠. 네. 안쪽에 있는 포르프 몇 번 돌아요? 네, 2분의 i번 돌죠. 이건 확실하죠. 그럼 보세요. 팀이 8팀이 모였어요. 그러면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루프를 돌 겁니다. 그리고 4팀이 남죠. 한 번, 두 번 돌 거고 2팀이 남죠. 한 번 돌 겁니다. 총 몇 번 했어요? 8팀이면은 7번 합니다. 여기에 3, 4위전 하겠어요. 그러면은 8번 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비고에 n이 걸리는 시간 복잡도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건 어때요? 이건 자마식을 써야죠. 이게 t의 n이면 이건 뭐예요? t의 2분의 n. 얘도 t의 2분의 n이죠. 그래서 t의 n은 t의 2분의 n을 2번 합니다. 그리고 네, 이거 비고의 원이죠. 이것도 둘 중에 승리자 하나만 구하면 되니까 비고의 원이죠. 플러스 비고의 원이 됩니다. 네, 이런 코드는 비고의 n이라는 시간 복잡도를 갖습니다. 이 둘은 시간 복잡도가 똑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이 디바이드 앤 컨커 분할 정복의 시간 복잡도를 구하는 걸 한번 해볼까요? 분할 정복은 n개의 문제를 푸는 그때의 문제를 우리가 FN이라고 부릅시다. 그러면은 이 문제를 쪼갠다고 했죠. 어떤 크기로 쪼개냐면 b분의 n개로 쪼갭니다. 이게 몇 개? a개. 우리가 앞에서 봤던 이 파인드 맥스 문제는 a도 2고 b도 2였어요. 즉 절반 2분의 n으로 쪼개는 게 2개였죠. 근데 이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네. 근데 분할에 걸리는 시간을 GN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이 F의 BN을 풀었어요. 그러면은 얘들 다시 합쳐야겠죠? 그때 걸리는 시간이 HN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주어진 n개짜리 문제를 B분의 n개짜리 A개로 나누어서 문제를 푸는데 그때 분할의 GN, 결합의 HN이 걸린다. 네. 어디서 많이 보던 것 같죠? 네. 점화식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분할 정복의 어떤 시간 복잡도를 표현하는 식은 점화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여기서 gn 플러스 hn을 우리가 비고의 n의 d승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어서 많이 보던 것 같죠. 네. 이와 같은 점화식의 해법 우리가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특성 방정식 xn을 tn을 xn으로 치환해서 x를 구하고 이걸 이용해서 tn을 푸는 거. 두 번째 텔레스코핑 t의 n을 tn-1, tn-2식으로 전개한 다음에 양변을 소거하는 거. 마지막 마스터 CRM, 마스터 정리. 마스터 정리는 이렇게 생긴 녀석이었죠. 그래서 네, 이렇게 있을 때 D가 더 크냐, 같냐, 작냐에 따라서 세 가지 값을 가질 수 있다고 했죠. D가 더 크면 n의 D승, 같으면 n의 D승 곱하기 로그 n, 더 작으면 n의 로그 b의 a승 이렇게 간다고 했죠. 네, 이거는 뭐 우리가 이미 봤으니까 넘어갑시다. 자, 마지막에 니들 뭐하니는 지금 이 수업에서 참고하고 있는 여러 문헌들에서 디바이드 앤 컨커를 어떤 내용을 다루는지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루는 디바이드 앤 컨커의 내용을 크게 5가지로 분류했어요. 첫 번째 성능, 디바이드 앤 컨커의 성능을 측정하는 방법. 이 리커런스 릴레이션을 푸는 방법에 대한 설명은 4개의 교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탐색과 정렬. 바이너리 서치는 이건 뭐 너무 기본이라서 많이 안 다뤘어요. 2개 정도에서 다뤘습니다. 그리고 머지 소트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개 교재에서 다뤘어요. 이 머지 소트가 어떻게 보면은 이 분할 정복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머지 소트의 동생이라고 할 수 있는 퀵 소트는 3, 4, 5, 6, 6개에서 다뤘습니다. 그리고 이 퀵 소트하고 비슷한 미디언, 실렉션은 5개 교재에서 다뤘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디바이드 앤 컨커를 가지고 우리가 수학적인 곱셈에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을 하는 게 있는데 인티저의 곱에 대한 방법은 3개, 그 다음에 행렬 곱에 대한 방법은 6개 교재에서 다뤘습니다. 그리고 패스트 프리레트 트랜스폼은 3개 교재에서 다뤘습니다. 우리는 앞에 이 7가지 이슈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계산기하에서 점들 사이에 가장 가까운 쌍을 찾는 걸 3개 교재에서 다뤘고 컨벡스를 계산하는 걸 2개 교재에서 다뤘습니다. 나머지는 뭐 각각의 교재들이 하나씩 다루는 약간 특이한 문제들 이런 순입니다. 네. 정리를 해보자면 이번 시간에 우리는 토너먼트라고 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이게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부른다면 S부터 E까지 해주세요. 그리고 이긴 팀의 인덱스를 리턴해주세요. 이런 거죠. 디데너리 케이스는 뭐냐? 팀이 하나 남았을 경우입니다. 이 우승팀이 찾은 거죠. 어떻게 디바이드 하느냐? M은 2분의 S 플러스 2. 칸커하는 과정, 이걸 디바이드 한 다음에 칸커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은 이렇게 S부터 M까지, M 플러스 1에서부터 E까지도 나눠가지고 접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컴바인 하는 과정은 레프트 위너와 라이트 위너의 위너를 찾았죠. 시간 복잡도 T의 2분의 N 곱하기 2 플러스 비고의 1이라서 비고의 N이 걸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분할 정복에 대한 일단 개론을 들었고요. 다음 시간에는 바이너리 서치부터 시작하는 탐색과 정렬에서의 분할 정복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